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마가 가시고 무더위가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힘을 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학기 첫 온라인 수업인데요. 함께 읽는 인문도서라고 해서 인문학, 그러니까 한문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 일부분들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음,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 시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인문 도서들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책 하루 한 시 중에서 한 꼭지인 웃음으로 전하는 인생의 참맛이라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글은 당나라 시인이죠. 당나라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의 산중문답이라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이 작가가 짧게 기록을 남긴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이백의 시 산중문답이라는 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중문답, 산산자 가운데 중자, 물을 문자, 답할 답자를 써서 산 가운데서 묻고 답한다. 누구랑 묻고 답하냐? 이건 아마 그 작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뭐 실제로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마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자, 문여하 사서 벽산 소위 부답 심자한 도화유수 묘연거 별유천지 비인간 이렇게 음만 읽어서는 우리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물을 문 나여 어찌하 일사 깃들서 푸를 벽 산산 자 나에게 물으니 묻노니 자, 어찌하여 무슨 일로 서벽산 서는 깃들다라는 뜻인데 새가 나무에 깃들어 살듯이 벽산의 푸른 산에 깃들어서 살고 있는가? 왜 도시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깊고 깊은 푸른 산 속에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푸른 산 속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와서 질문을 했나 봐요. 자, 소위 부답 심자한 웃을소 말이을이 아니불 답할답 마음심 스스로자 한가할한 자, 소위 부답 웃을 소자 미소할 때 소자인데요. 웃기는 웃는데 웃으면서 부답했어. 아니불자 답할답자 썼으니까 부답하면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웃으면서 답을 하지 않고, 자, 심자한, 내가 굳이, 어,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한가롭다. 이 사람은 왜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했을까요? 왜냐면 거기에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 자, 세 번째 구절 보면 복숭아 나무 도에 꽃화자를 썼으니까 복사꽃일 거예요. 복숭아 나무의 꽃. 그리고 유수하면 흘러가는 물, 흐를 유자, 물수자를 써서 흐를 유. 그리고 어두울 묘자에 그러할 연자를 써서 묘연하다 하면 아득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마지막에 갈 거자, 가버렸다, 과거, 지나갔다, 지나간 시간 할 때 과거 쓰죠. 갈 거자예요. 자, 그래서 복숭아 나무 꽃이 유수, 흐르는 물 위에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흐르는 물 위에 복숭아 나무꽃이 떨어져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묘연히 아득하게 가버렸어. 흘러가고 있는 게 보여. 어, 별유천지 비인간 달을 별, 뭐 달을 별자이기도 하고 특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있을 유자 하늘 천자 땅 지자 천지 별유천지 비인간
안일비자 사람인 사이간 여기가 인간 세상이 아니고 마치 에, 그 별천지 특별한 세상인 것 같다. 여기가 어딘데? 깊은 산속이고 깊은 산속에 막 사람들 소리는 들리지 않아.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뭐가 보이고 있어요?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물 위에 꽃잎 예쁜 복사꽃은 굉장히 어, 핑크빛이 도는 흰색의 핑크빛이 도는 아주 예쁜 꽃인데 그 꽃잎 한 장이 이렇게 꽃이 물 위에 떠가지고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여긴 아주 깊은 산속이고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누가 당신 왜 거기에 사느냐, 왜 그렇게 깊은 산속에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특별히 대답을 할 특별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 많고 또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당신도 여기 한번 살아보면 그런 질문을 안 할 걸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 자, 이 시를 가지고 어, 하루 한 시라는 책에서 이 작가는 어떻게 표현을 해두었을까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 읽는 발췌독하는 부분을 듣고서 그 선생님 구글 링크 같이 올려준 거에다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문장, 내 마음, 이 책 중에서 내 마음에 인상적인,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써주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그릇 속에 담기에는 너무 큰 말이 있다. 입을 통해 뱉어내는 순간 변질될 것 같아서 혼자 마음속에 묶어두는 감동을 가진 말이다. 이 시는 시의 신선이라고 칭송되는 200이 남긴 많은 유명한 시들 가운데서도 단연 손꼽히는 명편이다. 자, 명편 아주 훌륭한 이름난 유명한 작품이다. 명편이다. 마음이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시에 묻어난다. 웃으면서 답하지 않는다는 소위 부답. 소위? 네, 소위 부답. 네 글자에 천부적인 시인 이백마저 표현 못할 인생의 참맛이 있다. 자연과 탈속이라는 이미지와 즉각 연결되는 또 한 명의 시인이 있다. 마흔 남짓 나이에 돌아가자 돌아가자 노래를 부르며 귀향하여 다시는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는 도잠, 곧 도연명이다. 사람 이름이에요. 도연명.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도연명 역시 자연 속에서 깨닫는 삶의 이치에 대해 말을 아꼈다는 것이다. 도연명의 대표적인 시 술을 마시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사실 이백과 도연명 둘 다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연 속에서 깨달은 삶의 이치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라.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어떤 식으로 말을 아꼈는지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 울 밑에서 국화를 따다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보노라. 산 기운은 해질 무렵 아름다운데 나는 새들 어울려 돌아오누나. 이 사이에 참된 뜻이 있으니 말하려다 어느덧 말을 잊었네. 인구의 회자되는 구절이다. 회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자주 인용되는, 자주 이야기되는 회자된다. 구절이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심심한 일상이요. 늘 반복되는 자연의 주기다. 그런데도 시인은 이 소소한 사이에서 말을 잇게 만드는 인생의 참맛과 마주한다. 방금 읽었던 도연명의 시를 한번 보면 동쪽 울 밑에서 하는 거,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다가 한가로이 가만히 서서 남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을 바라봤어. 저 산, 시선이, 자, 보자. 울 밑에서라고 하면 울타리 밑에 저 땅 쪽으로 시선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데, 그러다가 시선이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저 멀리에 있는 남산, 저 멀리에 있는 산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저 산 위에는, 산 바로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은 지금 해질 무렵이에요. 국화는 아마 흰색 국화도 있고 노란색 국화도 있는데 국화의 어떤 색깔에서 하늘은 지금 해질 무렵이니까 주황색으로 아마 물들어 있을 거야. 그런 깊은 산 속에서 내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새들이, 나는 새들, 하늘을 나는 새들, 새들이 어울려서 한 마리의 새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어울려가지고 함께 지금 돌아오고 있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작가는 거기서 뭔가를 느꼈나 봐요. 어느덧 말을 잊었네라고 하는 건 보면 할 말을 잊었다. 뭐 말할 게 없어서 말을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은 아주 많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겠다. 네.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의 이치라는 것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갑작스레 툭탁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툭탁 깨닫는 순간 글로 쓰면 너무 싱겁고 입으로 뱉는 순간 흩어져 버릴 것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 그래서 타고난 감성의 소유자, 내노라 하는 글쟁이들도 이 감동을 무언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자, 없을 묻자 말씀 원자 써서 말을 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감동을 표현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지식이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이제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 경험까지 함께 실어나르고 있다. 개인의 삶을 소유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공유보다 소유에 욕심내고 기록보다 체험 자체에 집중하기를 권하고 싶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마주한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리느라 자연 속에 흠뻑 빠져들지 못하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다가 입에 침이 절로 고이는 음식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면 아쉬울 일이다. 때로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자신만의 맛으로 묵혀두는 것이 더 멋스럽다. 근사한 말로 표현하느라 여러 사람들과 두루 나누느라 마음속에 툭탁 소리나는 그 벅찬 감동,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네, 아주 짧은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서 구글 선생님 구글 링크 준 것에다가 꼭 문항에 대한 대답을 체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준 내용, 기록해 준 내용들을 보고서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선생님 되게 빨리 끝냈지? 네. 수고했습니다.